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입논술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대입논술, 논술 우수자 전형, 좀 수시에서 넣는데 사실은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넣게 되면 스카이, 서성한 정도 대학을 넣기가 쉽지가 않고 보통 반에서 1명, 전교에서 2~3명 정도가 그 대학을 넣고 나머지들은 사실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학종이 그런 전형이 됐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에 약간 불나방같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6논술이라고 합니다. 수시 6개 전형을 다 논술로 치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논술을 반영하는 대학이 아주 많습니다. 대학은 최저 등급제를 해서 수능에 여러 가지 국영수 사과 중에 2~3과목만 3등급 나오거나 2과목만 2등급 나오면 논술 합격한 친구들을 합격시켜 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이 학업평가가 좋고 학교 생활을 잘한다라는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뽑는 게 아니고요. 최저 등급을 조금 낮추더라도 논술, 우리 학교가 낸 문제를 잘 푼 학생들을 뽑고 싶다 하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앞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최저 등급도 없어지고 있고 그냥 논술 100% 전형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 진행돼 왔고요. 그렇다면 논술 보통 어떻게 준비하냐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논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2 때는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더 일찍 준비할 수도 있지만요. 뭔가 바짝 하기 위해서는 고2, 고3 요 2년 정도를 쓰는 게 맞는데 대부분 고3 때 오십니다. 언제 오시냐면 고3 또 여름에 오세요. 여름방학 때. 왜? 최저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저 등급도 안 나온 상태에서 논술을 쓸 수 없어서 최저 등급을 맞추면 그때 하거나 최저 등급을 못 맞추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라도 논술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3 여름부터 해서 겨울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수업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거예요. 논술은 아주 독해력이 낮고 언어 영역 등급이 아주 낮은 친구가 논술을 되게 잘하고 이런 경우는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논술을 하는 편이고요. 논술은 제가 봤을 때 수학이 힘든 문과생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논술은 인문계 논술이고 사회, 경제, 경영계 논술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에 있는 학과, 예체능, 그 다음에 경제, 경영학과를 쓰는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요즘은 근데 의예과도 논술을 봅니다. 수리 논술을 보겠죠? 수리 논술에도 쓰기의 기술 능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논술적 자질이라는 건 사실 모든 과에 해당하고요. 사실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무전공 선발도 있기 때문에 논술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논술은 첫 번째로 자기가 볼 대학에 있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에 저희 학생이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를 한다 그러면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의 문제를 다 풀어봐야 합니다. 한 3~4년치 문제를 다 풀어봐야 하고요. 꽤 많습니다. 3~4년치가 1년에 한 개가 아니라 오전, 오후였던 시험 1, 2, 3도 있고 해서 양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기출을 풀어봐야 합니다. 물론 이 학교 기출이 진짜 학교마다 다 다르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기준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게 건국대인데 건국대 문제가 기본 셋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국대와 다 유사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고대라고 해서 더 어렵고 건국대라고 해서 더 쉽고 이렇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르고요. 전혀 유형이 좀 다른 대학들이 한양대, 연세대, 인하대 이런 몇몇 대학들이 있어요. 그 대학 빼고는 대부분 고대, 그다음에 성대, 서강대, 보통 여대들 그런 대학과 기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문제 숫자, 그다음에 글자 수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 봐야 할 대학의 문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걸 하자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응시할 대학의 문제들을 먼저 해보는 것이 맞고 지도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논술의 근데 가장 중요한 지도 중에 하나는 가외식 지도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수업을 해봤는데요. 대형 학원에서 우르르 논술을 50명씩 한다 그러면 그냥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알바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줍니다. 첨삭을 한 후에 그 첨삭을 보고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써지지 않습니다. 논술은 한 번 쓰면 합격 답안선까지 고쳐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답안지는 84.5점 이런 답안지를 학생들이 써낼 수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합격을 해야 그게 소용 있는 답안지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쓰고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내야 96점, 97점에 해당해서 합격하는지 혹은
싸움은 예비 번호로라도 순위 안에 들어가는지 그 순위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술의 경쟁률이 100대 1 뭐 이렇게 된다 해도 실 경쟁률은 20대 1 정도의 수준이고요. 허수가 많고요. 그 20명 중에서도 몇 위 안에 드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답안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반드시 합격 답안선까지 고쳐 쓰고 고쳐 써서 자신의 답안지를 빌드업 시켜서 합격 답안선까지 체화시키는 것이 논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외식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1대1 지도가 들어가야 되고 밀착 관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논술입니다. 세 번째로 이 논술을 하면서 사회탐구 영역과 언어 영역의 성적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술에 나온 제시문들이 전부 사회와 언어 영역에 나오는 비문학 또 문학 제시문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사회탐구 영역에서 도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술과 겹칩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하는 시간이 언어 영역과 사탐을 공부하는 시간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탐과 언어 영역 공부하듯이 논술도 같이 공부하시면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게 오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늦었다면 수업 시수를 늘려서라도 양을 무조건 늘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논술 어쨌든 하게 돼 있습니다. 제 예언이 틀리길 바라는데요. 재수를 해도 논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수를 했을 거고 재수를 했으면 수시를 쓸 게 논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 배우듯이 논술을 한번 해놓는 것이 사실 재수든 반수든 효과가 있고 그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여러분들 눈에 차는 학교는 다 논술을 봐야 되고요. 논술을 결국 하게 돼 있으니 늦지 않게 시작하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